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K방역 관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8.15 집회를 코로나 대확산의 주범이라고 몰아왔습니다. 저는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8월 15일 이후 확진자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8.15 집회 때문이 아니고 8월 초에 해운대로 제주도로 바캉스 가서 감염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8.15 집회가 원인이라면 8월 21일 이후에 양성 확진율이 높아졌어야 되는데요. 양성 확진율은 16일을 최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뒤로 낮아졌습니다.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 감염이 늘었다는 말은 거짓말이거나 또는 무식한 말입니다. 먼저 양성 확진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15일 전에 100명 미만이었던 것이 14일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3일까지는 50명 수준이었던 확진자가 14일에 103명, 15일에 166명, 16일에 279명 이렇게 급격히 증가해서 27일에는 441명까지 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8월 25일 코로나 폭발이 8.15 집회 때문이라면서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옮겨보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그 방역 조치가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8.15 집회를 악의 근원으로 치부해 버린 거예요. 표면적으로 확진자 인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15일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잠복기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서 증식해가지고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요. 영어로는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라고 부르더군요. 잠복기 동안에 바이러스 농도가 낮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얼마나 될까요? 의학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2020년 5월에 Annals of Internal Medicine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있었는데요. 잠복기가 평균 5.1일이고 11.5일 안에 감염자의 97.5%가 증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밝혔더군요. 그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평균 잠복기가 5일이고 최대 12일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8월 달에 Science Advances라는 학술지에 또 다른 논문이 게재가 되었어요. 잠복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잠복기가 평균 7.76일이고 14.9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95%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저로서는 어느 쪽이 더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두 논문의 평균인 6일 정도다. 잠복기가 평균적으로. 그리고 2주 안에는 증상이 다 나타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감염되더라도 5일 내지 6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검사를 해도 양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질병관리청이 발표해왔던 실제 확진자 숫자를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확진자 숫자는 8월 14일부터 늘기 시작했지만 잠복기를 생각해보면 14일부터 20일까지 확진자는 8.15 집회와는 무관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15일에서 잠복기 6일이 지난 8월 21일 이후에는 8.15 집회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21일부터 27일까지 기간에도 확진자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기간 동안에 늘어난 확진자 인원은 8.15 집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양성 확진자의 인원 숫자만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판단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속임수입니다. 표면적 확진자 인원 그 숫자가 아니라 확진율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전체 감염자의 비율이 일정하더라도 검사 인원이 늘어나면 양성 확진자가 늘겠죠. 하지만 음성 확진자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성 확진자 숫자만 보면은 마치 감염자가 늘어난 것처럼 착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성 확진자 인원 그 숫자를 보면 안 되고 확진율을 봐야 됩니다. 확진 비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양성 확진율 그래프인데요. 양성 확진자 숫자를 양성, 음성 모두를 다 더한 숫자, 즉 총 검사 숫자로 나누어서 나온 비율입니다. 8월 13일 0.7%이던 이 양성 확진율은 14일에 1.3%로 뛰고 16일에 4.6%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치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6일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급격히 이 확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9월 1일에는 양성 확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요. 확진자 숫자 인원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확진자 숫자는 15일 이후에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27일에 최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성 확진율은 16일에 최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져 가는 거죠. 확진자와 확진율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검사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8월 18일까지는 검사자 숫자가 8,000명 또는 그 이하 수준이었거든요. 19일부터는 12,000명이 됐고 최고 확진자 숫자를 기록한 27일에는 검사자 숫자가 무려 21,000명에 달했습니다. 검사자 숫자가 늘어난 만큼 음성 확진자의 수도 크게 늘어났던 것이죠. 이 그래프는 음성 확진자 숫자인데요. 양성 확진자가 441명으로 피크에 달했던 27일, 음성 확진자 숫자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음성 역시 엄청 많이 나왔지만 양성만 따지기 때문에, 양성 확진자의 숫자만 따지기 때문에 착시 5판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단순히 양성 확진자의 인원수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전체 검사자 중에서 양성 확진자가 몇 %가 나왔는가 그 비율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양성 확진율의 움직임은 8.15 집회로 인해서 감염자가 많아졌다는 주장이 완전히 틀렸음을 말해줍니다. 만약 8.15 집회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면 잠복기인 6일이 지난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확진율이 급격히 증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확진율은 그와 반대입니다. 16일에 최고점을 찍은 후에 급속히 확진율이 낮아졌고 21일, 22일 모두 1.9%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확진율이 급증은 13일부터 시작돼서 16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성 확진자는 8.15 집회 때문일 리가 없습니다. 잠복기 5, 6일을 감안해보면 8월 초에 감염된 사람이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8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름 휴가, 바캉스 기간이 있었습니다. 8월 5일 해운대에 50만이 모였다지요. 또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21만 3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관광이 뭡니까? 여럿이 모여가지고 먹고 떠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과정에 누군가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다면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 정부가 해운대, 제주도, 동해안 다녀온 사람에게는 검사받으라는 말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 뭐 확인할 방도는 없습니다. 그때 해운대, 제주도, 동해안에서 감염된 사람들도 아마 8.15 집회에 참가했거나 또는 사랑제일교회에 다녔다면 그 탓으로 돌려졌을 겁니다. 어쨌든 16일 이후에 양성 확진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보면 8.15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후 2주 동안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검사자 숫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검사자 숫자를 조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절반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검사 받으라고 문자 보내고 질병관리청과 언론을 동원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검사를 더 받게 되지요. 이런 것이 조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8.15 집회가 코로나 대확산의 주범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잠복기를 고려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단순한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양성 확진율을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만 분석해보면 다 드러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8.15 집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모르고 그랬다면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사악한 겁니다. 국민이 더 똑똑해지고 용감해져야 하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